세상에서 토익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조성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에서 뜻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때 부가 더할 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해주는 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해주는 말, 즉 덧붙이는 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는 덧붙인다는 얘기가 안 써도 되는데 굳이 한 번 더 써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게임 같은 거 할 때 깍두기라는 친구가 있었죠. 깍두기는 양 팀으로 나뉘어졌을 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한 친구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친구는 A팀에도 들어갈 수 있고 B팀에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친구를 깍두기라고 했었는데 바로 부사가 그런 깍두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깍두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 깍두기 친구는 게임을 잘하는 친구인가요? 아니면 별로 못하는 친구인가요? 그렇죠. 잘하는 친구는 깍두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A팀에 가도 되고 B팀에 가도 되니까 생략이 가능하다. 비중이 낮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깍두기인 이 친구가 하는 일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사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나 그리고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수식이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수식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수식은 깍두기, 즉 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수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수식의 첫 번째 개념부터 정리를 하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사를 수식한다는 얘기는 동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써보면 동사가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자리가 앞, 뒷자리죠. 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부사를 adverb의 줄임말 ad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이라는 말은 형용사가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자리, 즉 형용사 앞자리나 형용사 뒷자리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수식이라는 건 부사가 있을 때 부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 즉 부사 앞, 뒤 자리에 부사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기본적으로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형용사, 부사 수식하는 이 부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 수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동사 수식을 설명하기 전에 혹시 동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나 아니면 학습을 했는데 까먹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복습을 한번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자, 동사는 크게 둘로 구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동사를 우리가 본동사라고 불렀고요. 가짜 동사를 준동사라고 불렀습니다. 본동사에는 세 개가 있었죠. 비동사,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짜 동사인 준동사에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투부정사가 있었고요. 동명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분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사 수식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진짜 동사는 부사가 수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짜 동사인 준동사들도 원래 다 to 플러스 동사원형, 동사원형의 ing, 동사원형의 ing 또는 동사원형의 ed 전부 다 태생이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준동사들도 부사에 의해서 수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동사 세 가지 수식하는 경우와 준동사 세 가지 수식하는 경우를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비동사 수식부터 정리를 합니다.
자, 비동사 수식. 자, 그러면 비동사 뒤에는 원래 빈칸이 나오면 형용사가 답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왔다 라는 얘기는 다른 게 필요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동사와 형용사 사이에 빈칸이 나오면 다 있는데 굳이 하나 갖다 써라 그러면 여기에 깍두기 써라, 즉 부사를 써라, 이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와 형용사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 부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동사 뒤에 형용사 자리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로 쓰는 현재 분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pp 형태, 과거 분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와 형용사 사이에, 비동사와 ing 사이에, 비동사와 pp 사이에 빈칸이 들어가 있으면 부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동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비동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뭐가 있죠? 부사가 있죠. 그래서 이 부사는 비동사를 수식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형용사를 기준으로 보면 형용사랑 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형용사를 수식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다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비동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비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am happy. 내가 행복해요 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있으니까 다 온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빈칸을 넣고 하나 품사를 집어넣어라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부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I'm so happy. 나는 매우 행복하다, 매우 기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조금 이따 다시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현 중에 BPP는 뒤에 전명구, 투부정사, 부사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죠. 그래서 BPP는 부사가 뒤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동사 수식을 볼게요. 자,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래서 봤더니 동사 원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빈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있으면 다 온 건데 다 왔다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뭘 하나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부사, 깍두기를 집어넣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He can swim. 그가 수영할 수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빈칸이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러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있는데 다 있죠. 그런데 빈칸이면 여기 부사를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not이라는 부사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조동사와 동사 원형 사이에 있으니까 이 not의 품사는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동사와 관련해서 하나 더 알아두실 게 있는데 앞에서 have 동사가 뒤에 pp 형태가 오면 have, has, had는 원래 일반 동사입니다. 가지다, 먹다 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have, has, had 뒤쪽에 pp가 붙었을 때는 have, has, had가 조동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ave 뒤에 pp가 붙었을 때만 조동사 역할을 해요. 그러면 뒤에 pp가 나온 이 have는 조동사고 뜻이 없다라고 앞에서 한번 학습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조동사 뒤에 pp가 나왔을 때 이 have와 pp 사이에 부사를 써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He has recently
known the fact. 자, 그가 최근에 알았어요. 그 사실을. 이런 식으로 have, has, pp 사이에 빈칸이 들어가면 부사를 써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일반 동사 수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반 동사 수식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일반 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가면 일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별이 된다라고 앞에서 학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동사는 뒤에 명사를 바로 목적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동사는 명사를 바로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이런 개념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동사는 바로 뒤에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전치사의 도움을 받고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쓰고 이 명사를 목적어다 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사와 타동사가 나왔을 때 과연 부사는 어디로 들어갈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자동사는 자동사 뒤쪽으로 부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자동사 뒤에 일반적으로 전치사가 오죠. 그러면 자동사와 전치사 사이가 비어 있으면 역시 부사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동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타동사 뒤에는 명사가 목적어로 오죠. 그런데 이 명사 앞에 만약에 빈칸이 나오면 이 자리는 명사 앞자리여서 형용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타동사, 동사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부사를 쓸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칸이 한 칸이고 형용사냐 부사냐 둘 중에 하나만 집어넣어라 라는 상황이면 당연히 명사 앞에 형용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사가 들어갈 자리는 어딘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타동사는 부사가 타동사 앞자리로 가면 되겠죠. 요 형태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사는 부사가 일반적으로 어디 온다? 자동사 뒤로 온다. 타동사는 일반적으로 부사가 어디 온다? 타동사 앞쪽으로 나온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로 나눠야 되겠죠. 자동사인 경우와 타동사인 경우. 자, 자동사 뒤에는 전치사 명사 형태가 잘 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동사 뒤에 전치사가 나오면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가 비어있다. 그럼 부사 써라. 이렇게 되겠죠. 자, 뭐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They walk fast in the wood. 자, 그 사람들이 빨리 걸어요. 이때 걷다가 자동사입니다. fast가 당연히 부사예요. in the wood는 숲에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숲에서 빨리 걸어요. 자, 빨리라는 말이 앞에 있는 walk라는 자동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타동사와 부사와의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동사는 부사가 타동사 앞쪽으로 오더라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보면 He really wants to live alone. 자, 그 사람은 정말로 원했어요. 혼자 살기를 원했어요. 이런 문장을 한번 썼는데 want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타동사가 맞죠? 근데 부사를 쓰려면 어디에 써야 된다? 타동사 앞쪽으로 이렇게 부사가 들어간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